구스베리. 구스베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스베리는 다른 커런트와는 차이가 있고, 커런트가 일정한 성의를 이루어 달려 있는데 비하여 구스베리는 개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구스베리를 날것으로 먹으면 매우 상큼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설탕과 함께 파이나 젤리, 샤벳, 시럽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때로는 푸딩이나 샐러드에 사용하지만 고기나 생선 요리에 곁들임으로써 매우 훌륭한 가니쉬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신맛이 강하며 펙틴 함량도 높습니다. 블랙베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뽕나무에 달린 오디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블랙베리는 서양에서 볼 때는 라스베리나 딸기 일종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흰색이다가 노란색과 붉은색 그리고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흰색일 때에는 단단하고 떨떠름한 맛이 나지만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단맛이 나기 시작해 검은색을 띌 때에 가장 당도가 높고 소스도 풍부하게 나옵니다. 나무에서 수확한 후부터는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수확한 후에 즉시 약간의 설탕을 뿌려서 색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블랙베리는 디저트에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생크림에 넣어 사용합니다. 물론 잼, 젤리, 시럽, 와인 등을 만들 수 있으며 브랜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도는 와인이나 알코올 음료에 사용되는 기초 재료로서 꼬냑, 포트, 샴페인 등이 포도를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포도는 날것, 조리, 말림, 잼, 젤리 등 거의 모든 가공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기후와 토양에 따라 종류도 다양합니다. 포도는 크기별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자연적인 색깔에 따라 검은 포도와 청포도 그리고 노란 포도 등으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단단한 씨가 들어있는 과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리. 단단한 씨가 들어있는 과일 중에서 작은 크기에 속하는 체리는 대단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체리는 버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봄에 흐드러지게 벚꽃이 피고 나면 줄기에 작은 열매가 맺히고 얼마 가지 않아서 노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되었다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버찌는 와일드 체리라고 불리며 과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과일로 사용되는 체리는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생산되는 스위트 체리와 샤워 체리가 주를 이루는데, 제법 크기 때문에 씨를 제거하고도 상당량의 육질이 나옵니다. 스위트 체리와 샤워 체리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체리는 신선한 상태로 먹기도 하지만 제철이 아닌 때에는 통조림으로 가공되어 유통됩니다. 체리의 맛은 달면서도 매우 상쾌하기 때문에 여인의 입술을 표현할 때나 사랑의 맛을 표현할 때 체리 맛이라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기도 합니다. 체리는 디저트에서 샐러드, 파이, 요거트, 과일 케이크로 만들어지고 디저트뿐만 아니라 가금류 요리와 함께 제공되기도 합니다. 2학기 실기 시간에 블랙 포레스트라는 케이크를 할 것인데, 여기에 체리를 한번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구. 자두는 약간의 신맛이 나지만 완전히 익으면 단맛과 향이 강하게 납니다. 일반적으로 자두는 완전히 익기 바로 전에 수확하여 상온에서 2-3일 두면 숙성된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여 냉장고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살구는 조그만 상처가 나도 쉽게 부패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살구는 비타민 A와 칼륨이 풍부하여 살구는 씨를 제거한 다음
말리거나 설탕에 절여 디저트에 사용하고, 좀 단단한 것은 설탕물에 삶은 후에 그대로 디저트로 사용해도 됩니다. 복숭아. 복숭아도 체리만큼 종류도 많고 종류에 따라 맛도 다양합니다. 디저트에 사용할 목주로 복숭아를 고른다면 너무 단단하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색상도 내부가 황금색이 나거나 향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복숭아가 단단할 경우에는 설탕 시럽에 코팅하여 디저트로 사용할 수 있고, 복숭아는 날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복숭아 스프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통조림을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복숭아는 잼이나 컴포트 아이스크림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복숭아와 잘 어울리는 육류는 가감류와 돼지고기를. 넥타린도 복숭아의 일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천도 복숭아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찍 도입된 복숭아는 털이 많은 복숭아로 넥타린은 볼 수 없었다는데 20세기 초반에 간간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당시 털 없는 복숭아가 희귀했기 때문에 천도 복숭아라는 귀한 이름을 부리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매끈한 외관과 강렬한 색상 그리고 향도 짙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북아메리카에서는 일찍부터 넥타린 주스를 만들어 먹었고, 넥타린 역시 날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캔이나 설탕 시럽에 익혀서 사용합니다. 제철이 아닌 때에는 통조림을 사용하고, 제철에는 날것을 구입하여 씨를 뺀 다음 냉동 보관하였다가 사용해도 품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냉동된 넥타린을 갈아서 샤베시나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과일 중에 하나로 초여름에서 한여름까지 다양하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자두는 녹색에서 붉은색, 노란색, 자주색 등 종류에 따라 맛과 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두 역시 신선한 상태로 디저트에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두는 씨를 제거하고 파이와 아이스크림 등에 이용하고 잼, 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두는 갈은 다음 달고 새콤한 소스를 만들어서 돼지고기와 육류 등에 곁들이며 매우 잘 어울립니다. 대추 종류도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추도 그 중에 한 가지로 가을에 수확하여 말린 다음 겨울에 각종 음식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대추는 미국을 비롯하여 아랍 등 주요국에서 생산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말려서 유통합니다. 대추는 날것일 때보다 말리게 되면 당도가 높아지고 질감이 좋아져서 디저트에 사용하기 적당해집니다. 마른 대추라 할지라도 씨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디저트에 사용할 때는 씨를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거나 불려서 사용합니다. 대추는 다른 과일과는 달리 잼이나 젤리로 만들어 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다른 과일에 비하여 펙틴 함량이나 수분이 적기 때문에 분석됩니다. 사과는 포도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하고 사용하는데 일정한 제한이 없습니다. 날 것으로 잼, 젤리, 사과 소스와 같이 특히 디저트에서는 사과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과는 디저트뿐만 아니라 치즈, 유류, 샐러드와도 잘 어울리고, 그 유명한 월드로프 샐러드는 사과를 50%나 사용합니다. 사과는 즙이 풍부하여 즙을 낸 다음 발효시켜 식초나 발포성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사과에는 펙틴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조절에 효과적이며 비만 치료에도 좋습니다. 사과의 종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어, 부사,
국광, 골덴, 멜바, 엠파이어와 같이 그 수를 헤알리 2배 정도로 많습니다. 최근 들어 농사 기술 발전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 미래에는 전혀 다른 사과의 종류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배. 배도 사과와 같이 디저트에 사용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을 정도입니다. 배는 사과와 비교하여 섬유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시럽에 삶아서 디저트로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배는 주스, 과즙 음료, 알코올 음료를 만듭니다. 배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요리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배는 서양에서는 초콜릿과 사용하고 동양에서는 생강과 잘 어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 효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기 때문에 육류와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를 사용할 때는 껍질과 시방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다른 과일에 비하여 단단하고 시방 부위는 신맛이 강합니다. 배의 형태로는 크림의 아시아배와 서양배가 있는데 구분이 뚜렷할 정도로 외관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감귤류 오렌지와 귤, 레몬, 라임, 자몽과 같은 과일들은 모두 시트루스라고 하는 과일군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오렌지나 자몽 같은 과일들이 자라기에 적당한 기후가 아닌 이유로 제주도에 귤이 지금처럼 많이 생산된 시기는 1980년대 이후입니다. 오렌지 디저트에서 오렌지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렌지는 껍질, 과육, 과즙 어느 것 하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없고 오렌지는 디저트 외에도 샐러드, 가공류, 소스, 야채, 모든 생선 분야에도 두루 쓰입니다. 오렌지는 다른 과일에 비해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하기도 하죠. 레몬은 산기가 많으므로 날 것을 먹기에는 너무도 신맛이 강합니다. 그러나 소스나 생선, 케이크 등을 만드는데 레몬은 없어서는 안 될 재료이기도 하죠. 레몬은 신맛이 나는 이상으로 상쾌한 맛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의 맛을 살려주는 데는 최상의 과일입니다. 샐러드의 드레싱으로는 레몬을 능가할 재료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생선의 악취를 없애거나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절일 때 레몬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레몬 역시 천연 비타민 C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라임은 기본적으로 레몬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다만 색상이 있어서 그린색을 레몬으로 좀 더 상쾌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대 칵테일의 장식용으로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레몬보다는 적지만 다른 과일에 비하여는 비타민 C를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라임은 제트를 했을 때는 오렌지나 레몬이 낼 수 없는 그린색의 시각적 효과를 높여줍니다. 자몽 오렌지나 귤에 비해서 쓴맛이 강한 자몽은 나름대로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은 노랑, 핑크, 붉은색의 세 가지가 주를 이루고 오렌지나 귤보다 크기 때문에 껍질을 까서 먹기보다는 절반은 자른 다음 스푼으로 뜯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신선한 자몽 하나와 계란 오믈렛 하나면 훌륭한 요리가 된다고 자몽의 속만 외지성으로 하여 푸딩이나 커스터드와 같들으면 훌륭한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오리, 닭, 돼지고기, 새우와도 잘 어울립니다. 참외류
멜론은 오이와 호박과에 속하고 디저트에 사용되는 멜론은 수박이나 참외와 같이 당도가 높은 것들입니다. 멜론은 에피타이저에서 염도가 높은 이탈리아 햄에 곁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위로 약간의 짠맛, 단맛과 상호 보완 관계가 있으므로 한층 더 향상된 새로운 맛을 내기 때문에 멜론은 가공하기보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멜론의 사용 방법은 멜론의 종류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멜론을 잘 이용하는 요리 중에 스페인의 요리 중에 하몽이라는 것이 있죠. 하몽에 하고 멜론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기타 열대 과일류, 열대 우림 지역은 과일의 천국이다. 과일 수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상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열대 과일은 사과나 배, 복숭아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각각 다른 독특한 맛을 냅니다. 따라서 디저트에 사용되는 과일은 그 자체로도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맛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합니다. 오늘날에는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열대 과일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파인애플이나 바나나와 같이 친숙한 과일들이 풍부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망고는 타원형의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껍질은 그린에서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을 있습니다. 망고 살집은 매우 부드럽고 당도가 높으며 향도 그윽합니다. 망고 완전히 익었을 때는 건드리거나 가까이 가도 풍겨 나오는 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인데 질이 부드럽고 향이 좋기 때문에 샐러드와 샤베, 시리얼에 곁들이면 아주 적당하게 좋은 과일입니다. 내부는 노란색이 투명하므로 갈아서 망고 소스를 만들어 디저트에 곁들이면 마치 인공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완벽한 빛깔을 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C 풍부하고 소화 효소가 있어서 오리고기, 돼지고기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파인애플은 종류도 다양하고 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신맛, 단맛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주스도 풍부합니다. 특히 다른 과일과 비교하여 소화효소 함량이 뛰어나므로 질긴 육류를 절일 때 소량 사용하면 부드러운 날고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인애플은 날것으로 설탕에 절여 말린 것이나 주스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대부분의 바나나는 껍질이 노란색을 띠고 그러나 드물게 붉은색 껍질의 바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나는 날 것으로 먹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같이 바나나가 많이 생산되는 국가에서는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바나나를 디저트에 사용할 때에는 날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버터나 계피향을 곁들여 위스키나 럼주로 플람베하면 바나나 향이 더욱 깊어지고 당도도 높아집니다. 바나나는 퓨레를 만들어 아이스크림과 머핀, 케이크 등에 넣어서 맛을 내기도 하고 바나나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말린 다음에 칩을 만들어 유통하기도 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바나나에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망고틴은 과일 중에서도 특이한 종류에 속하는데 껍질은 두꺼운 자줏빛 나무질로 되어 있으나 막상 껍질을 제거하면 매우 부드러운 주스가 많은 향긋한 속을 내보게 됩니다. 이 속을 디저트에 사용하면 망고틴의 즙은 동아시아에서 최상의 과일 주스로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급속 냉동된 망고틴을 유통시킵니다.
되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과일은 지역이나 기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색 종류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일은 디저트에 여러한 방법으로 쓰이는가 따라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또다시 새롭게 변할 수 있겠죠. 어떤 과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조리를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리를 한다는 것은 삶고 굽고 만들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리하는 동안에 기구나 재료를 찾으러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시간과 체력을 낭비한다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보다 철저하게 미션 플러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 시간에는 미션 플러스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사항, 레시피를 끝까지 잘 읽고 레시피에 나타난 것들 중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잘 꼼꼼히 점검합니다. 특히 불림 시간, 숙성 시간, 하룻밤 냉장 시간, 필요한 기후 등을 미리 메모하여 숙지하시고, 조리 시간은 매우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변할 환경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푸딩이나 수플레 등의 조리 시간을 점검하여 다시 조절해야 합니다. 레시피에 나타난 재료를 대체하거나 첨가하는 작업을 또 하기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재료 외에 가니쉬나 곁들임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계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한 가지 계량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컨대 미트법, 영국식 미컵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트법이면 계속하여 미트법을 사용하고 다만 밀가루나 설탕, 액체는 컵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고 무게는 미트법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확한 계량을 위해 계량 전용 컵, 계량 스푼, 자 등을 미리 준비하고 합니다. 눈금의 범위가 좁은 전자저울을 준비하고 가령 10g 이하 단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1g에서 9g의 오차를 갖고 있는 소량의 저울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저울을 준비해야 하고 디저트 재료를 대부분은 분말, 액체가 차지했으므로 용기를 0점으로 하는 전자저울은 사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또 0점 저울이 준비하도록 하도록 합니다. 재료와 관련된 사항 넘어갑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쓰임새도 다르고 그 사용 한도, 비율도 다릅니다. 이와 함께 재료의 당분 함량에 따라서 설탕의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할 때는 설탕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비율과 시럽을 만들어 사용할 때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버터는 프레시 버터, 무염 버터, 가염 버터로 구분. 무염 버터를 사용할 요리에 가염 버터를 사용하면 디저트가 완성될 때 약간 다른 맛이 날 수 있죠. 버터는 사용하는 시점에 따라 미리 상온에 두어 부드럽게 만들거나 단단한 상태로 으깨어서 사용하거나 녹이든가 또는 정지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기에 적정한 상태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고 아울러 버터를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냄새가 배어들지 않도록 랩, 포장지를 사서 보관해야 합니다. 디저트 만드는 작업에서 버터는 다루는 방법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쿠키류를 만들면 그 용도에 따라 미리 상온에서 하루 전 부드럽게 마요네즈 상태와 같은 형태로 미리 해동될 수 있도록 둬야 작업할 때 편리하고, 타르트나 페츄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냉장고에 넣어 딱딱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 파이와 페츄리 같이
아주 원하는 제품의 질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버튼은 사용 목적에 따라 미리미리 적정한 곳에 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